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2학년 16강 종합정리. 학습 목표 고2 국어에서 배운 문학, 독서, 어휘, 매체의 핵심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품과 글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독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근거를 바탕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유형에 맞게 주요 개념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2 국어 전체 구조. 고2 국어에서는 크게 다음 네 영역을 학습했습니다. 문학. 문학에는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이 있고, 독서에서는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글의 전개 방식, 내용 추론이 있었습니다. 어휘와 문장에서는 문맥과 어휘, 문장과 문단의 관계가 있었고, 매체에서는 매체의 특성, 정보의 표현과 수용이 있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할 때는 각 영역의 핵심 질문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문학 영역, 현대시의 핵심, 현대시를 읽을 때는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화자, 상황, 정서, 태도. 화자란 시 속에서 말하는 존재입니다. 주의할 점은 화자가 시인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예시, 이별, 기다림, 회상, 고난, 자연 감상 등. 정서란 화자가 느끼는 감정, 예시, 그리움, 슬픔, 외로움, 기쁨, 희망 등이 있습니다. 태도란 화자가 상황이나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예시, 긍정적, 의지적, 체념적, 비판적, 관조적이 있습니다. 현대시의 표현, 현대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 같은 표현을 되풀이함, 의미와 감정을 강조하고 운율이 형성됩니다. 직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등을 사용하여 빗댑니다. 얼굴이 사과처럼 붉다. 은유, 대상을 다른 대상이라고 직접 표현. 인생은 여행이다. 의인,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 꽃이 웃는다. 상징, 구체적인 대상이 더 넓고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봄은 희망,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소나무는 절개 또는 지조를 상징합니다. 단 상징의 의미는 반드시 작품의 문맥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감각적 심상, 감각적 심상은 시의 장면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시각, 눈으로 보는 느낌, 붉은 노을. 청각적 심상, 귀로 듣는 느낌, 종소리가 울린다. 촉각적 심상, 피부로 느끼는 느낌, 차가운 바람. 후각적 심상, 냄새와 관련된 느낌, 향긋한 꽃내음. 미각적 심상, 맛과 관련된 느낌, 달콤한 사과. 고전시가의 핵심, 고전시가에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시조의 기본 구조는 초장, 중장, 종장입니다. 평시조는 일반적으로 3장 6구 약 45자 안팎의 형식을 가지며 대표적으로 사음보의 율격이 나타납니다. 고전시가 읽는 방법. 고전시가는 다음 순서로 읽으면 좋습니다. 화자, 상황, 대상, 정서, 주제. 예를 들어 떠난 임을 기다리고 있다면 상황은 이별, 정서는 그리움 또는 슬픔, 주제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전어, 고전시가에서는 옛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왜는 산, 즈문은 천, 어집어는 아아, 어리다는 어리석다, 어여쁘다는 불쌍하다 또는 가엾다,
고전어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앞, 뒤,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소설의 핵심, 소설의 기본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인물, 사건에 참여하는 존재, 사건은 인물에게 일어나는 일,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공간, 사회적 환경. 소설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갈등. 갈등은 소설에서 사건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적 갈등이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예시. 꿈을 선택할 것인가? 가족의 뜻을 따를 것인가? 외적 갈등은 인물과 외부 대상의 갈등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자연,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속 충돌은 내적 갈등이고 외부 대상과 충돌은 외적 갈등입니다. 사건의 전개. 소설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단은 인물과 배경 소개, 전개는 사건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진행, 위기는 갈등이 심화되고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결말은 갈등 해결 또는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소설의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주인공이고 자신의 경험과 심리를 직접 이야기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등장하지만 다른 인물이 중심입니다. 나가 다른 인물을 관찰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이야기 밖의 소설자가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중심으로 관찰하며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생각과 감정까지 알고 있습니다. 쉽게 구별하는 방법. 나 그리고 내가 중심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면 1인칭 관찰자 시점, 밖에서 행동 중심이면 밖에서 행동 중심으로 서술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밖에서 속마음까지 안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회상. 회상은 현재에서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방식입니다. 구조는 현재, 과거, 현재. 회상은 과거 사건을 설명하고 인물의 행동 이유를 설명하며 인물의 심리 이해 등에 활용됩니다. 고전소설의 특징. 고전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자주 나타납니다.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 권성징악, 초현실적 사건, 우연한 사건 전개, 행복한 결말. 권선징악이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고전소설에는 홍길동전,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군몽 등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은 신분차별의 부당함,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비판했고 춘향전은 사랑과 정절, 분패한 관리의 행포 비판이 내용입니다. 흥부전은 선행의 가치, 탐욕에 대한 경계, 권선징악이 주를 이루며 심청전은 효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군몽은 부귀영화와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을 담았습니다. 독서 영역.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읽을 때는 설명 대상, 핵심 정보, 설명 방법을 파악합니다. 주요 설명 방법에는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인과, 과정이 있습니다. 정의는 대상의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합성이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예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생 가능 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등이 있다. 비교는 공통점 중심으로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고 대조는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분류는 일정한 기준으로 종류를 나누는 것이고,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합니다. 과정은 일이 진행되는 순서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장하는 것.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핵심 구조는 주장과 근거입니다. 주장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고,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주장이고, 수면 부족은 그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가 근거가 됩니다. 좋은 근거의 조건.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충분해야 하고, 믿을만 해야 합니다.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객관적인 사실, 통계 자료, 전문가 의견, 구체적인 사례 등이 있습니다. 논지와 필자의 관점. 논지란 글 전체를 통해 이어지는 중심 주장과 생각의 흐름입니다. 필자의 관점이란 대상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부정적, 비판적, 균형적 등이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 필자는 이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글의 전개 방식. 대표적인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대조, 분류, 예시, 인과, 과정, 문제와 해결. 비교는 공통점 중심, 대조는 차이점 중심, 분류는 기준에 따라 종류를 나누는 것이고, 예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인과란 원인과 결과, 과정은 순서와 절차, 문제와 해결은 문제를 제시한 뒤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전개 방식 핵심 구별. 공통점일 경우 비교, 차이점일 경우 대조, 기준으로 나누면 분류, 구체적인 사례일 경우 예시, 원인과 결과면 인과, 순서와 절차면 과정. 이 기준을 기억하면 대부분의 전개 방식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내용 추론. 추론은 글에 직접 쓰여 있지 않은 내용을 근거를 바탕으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명시적 정보, 글에 직접 나타난 정보, 암시적 정보, 글 속 단서를 통해 추론해야 하는 정보. 핵심, 써 있으면 명시적, 근거를 연결해 알아낸다면 암시적. 추론의 원칙, 추론은 상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글 속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희는 결과를 확인한 뒤 환하게 웃었다.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전국 1등을 했다라고 추론할 근거는 없습니다. 핵심, 추론이란 근거 있는 판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 일치 문제.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반드시 본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해야 할 표현은 반드시, 모두, 항상, 절대로, 오직. 본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선택지에서 반드시 해결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입니다. 어휘와 문장 영역, 문맥과 어휘.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가방, 무겁다, 무게가 많이 나감. 무거운 책임에서의 무겁다는 부담이나 중요성이 큼. 따라서 단어의 의미는 앞뒤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휘의 의미관계. 유의어란 의미가 비슷한 단어. 예를 들면 기쁘다, 즐겁다. 반의어란 의미가 반대되는 단어. 예를 들면 높다, 낮다. 상하관계란 넓은 범주와 구체적인 종류의 관계. 예를 들면 과일과 사과, 배, 포도에서 과일은 상위어, 사과나 배, 포도는 하위어가 됩니다.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은 단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시, 입이 무겁다는 의미는 비밀을 잘 지킨다는 뜻이고, 발이 넓다는 의미는 아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귀가 얇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다라는 의미고, 손을 놓다라는 말은 하던 일을 그만두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 표현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문장과 문단. 문단은 하나의 중심 생각을 중심으로 여러 문장이 모인 단위입니다. 중심 문장은 문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내용입니다. 문단을 읽을 때는 이 문단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지시어. 지시어는 앞이나 뒤에 나온 내용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것, 그것, 이러한, 그러한. 예문은 운동은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효과는 건강 유지에도 중요하다. 해서 이러한 효과는 운동이 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효과입니다. 즉, 지시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접속어. 접속어는 문장과 문장의 논리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의 의미는 나열, 참가. 그러나, 하지만의 접속어는 대조. 그래서, 따라서란 접속어는 인과, 결과. 왜냐하면이란 접속어는 이유, 근거. 예를 들어 라는 접속어는 예시, 즉 이라는 접속어는 요약, 정리. 접속어를 보면 글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체 영역. 매체의 종류와 특징. 인쇄 매체에는 책, 신문, 잡지가 있고, 특징은 문자 중심, 다시 읽기 쉬움입니다. 음성 매체의 종류는 라디오, 팟캐스트 등이 있고, 목소리와 소리를 활용합니다. 영상 매체에는 텔레비전, 동영상 등이 있고, 영상과 음성을 함께 활용합니다. 디지털 매체에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이 있고, 특징은 빠른 정보 전달, 상호작용 가능,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 매체 정보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 어떤 근거가 있는가? 출처는 믿을 만한가? 다른 자료와 비교해도 맞는가? 이를 비판적 수용이라고 합니다. 사실과 의견. 사실이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의견은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 예를 들면 지구는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다. 매체 자료나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야 합니다. 표, 그래프, 사진, 영상. 각 표현 방식은 장점이 다릅니다. 표는 정확한 수치를 비교하기 좋고, 그래프는 변화와 추세를 한눈에 파악하기 좋습니다. 사진은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영상은 움직임과 과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문제에서는 이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과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해결 전략. 문제를 먼저 정확히 읽기.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표현을 주의합니다.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는을 놓치면 알고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근거를 찾고 답하기. 정답을 고를 때는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문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인물의 행동, 반복되는 표현, 접속어, 중심 문장, 원인과 결과, 글쓴이의 주장 등은 중요한 근거입니다. 선택지는 끝까지 읽기. 선택지는 앞부분만 맞고 뒷부분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모든 질병을 완전히 치료한다. 앞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뒷부분은 지나친 학대입니다. 따라서 전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핵심, 선택지는 전체가 맞아야 정답입니다. 모르는 단어에 매달리지 않기.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 뒤, 문맥과 전체 내용을 보면 의미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전어, 어려운 한자어, 전문 용어가 나와도 글 전체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역별 핵심 질문,
시에서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며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소설에서는 누가 어떤 사건과 갈등을 겪으며 어떻게 변화하는가, 설명하는 글에서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는가, 주장하는 글은 무엇을 주장하며 어떤 근거를 드는가. 추론 문제는 이 답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본문에 있는가. 매체 문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만들었으며 믿을만 한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국어 핵심 공식. 문학에서는 시는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주제의 순서로 독해해야 되고,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갈등, 변화, 주제 순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독서에서 설명문은 설명 대상, 핵심 정보, 설명 방법 순으로 기억하고, 주장문에서는 주장, 근거, 관점, 타당성을 파악합니다. 추론은 정보, 단서, 연결 후 추론하고, 어휘, 문장에서 어휘는 단어를 파악할 때 앞뒤 문맥을 통해 문맥적 의미를 파악합니다. 문단은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지시어, 접속어를 파악한 뒤 논리 관계를 이해합니다. 매체에서는 매체가 뭔지, 목적, 표현 방식, 출처와 근거를 통해 비판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출형 문제 1. 다음 시에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다시 길을 걷는다. 언젠가 밝은 아침이 올 것을 믿으며. 보기 1번 체념적, 2번 의지적, 3번 냉소적, 4번 비판적. 정답은 2번 의지적. 해설. 화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지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문제 2번 다음 글의 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철수를 바라보았다. 철수는 편지를 읽은 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가 왜 떠났는지 알 수 없었다. 보기 1번 1인칭 주인공 시점, 2번 1인칭 관찰자 시점, 3번 3인칭 관찰자 시점, 4번 전지적 작가 시점. 정답은 2번 1인칭 관찰자 시점. 해설. 나가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철수입니다. 나가 철수를 관찰하고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문제 3번 다음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이용하고 풍력 발전은 바람을 이용한다. 두 방식 모두 재생 가능한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 비교. 2. 인과. 3. 분류. 4. 과정. 정답은 1번 비교. 해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모두 자연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입니다. 문제 4번 다음 글에서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마트폰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수면이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에 맞게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기 1번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 2번 스마트폰은 아무런 장점이 없다. 3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4번 모든 사람은 같은 시간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 정답은 3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해설. 글쓴이는 스마트폰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맞게 사용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입이 무겁다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말을 크게 한다. 2번 음식을 많이 먹는다. 3번 비밀을 잘 지킨다. 4번 말하는 속도가 느리다. 정답은 3번 비밀을 잘 지킨다. 해설. 입이 무겁다는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잘 지킨다는 뜻의 관용 표현입니다. 종합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최근 사람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우 빠르게 정보를 접한다. 이러한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빠르게 퍼지는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했을 때에는 작성자와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신뢰할 만한 자료와 비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인터넷의 사용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 2. 인터넷 정보는 모두 정확하다. 3. 디지털 매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4.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3번 디지털 매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 2번 그러나가 나타내는 문장 관계는 보기 1번 나열, 2번 대조, 3번 예시, 4번 인과. 정답은 2번 대조. 문제 3번 이러한 매체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매체 여기 있네요. 이러한 매체. 보기 1번 신문과 책, 2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3번 작성자와 출처, 4번 잘못된 정보. 정답은 2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문제 4번 글쓴이가 제시한 정보 수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2번 출처를 확인합니다. 3번 다른 신뢰할 만한 자료와 비교합니다. 4번 조회수가 많으면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정답은 4번 조회수가 많으면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해설. 이 글은 먼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그러나를 사용하여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를 통해 작성자와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자료와 비교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글의 흐름은 매체의 장점, 정보의 문제점, 비판적 수용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은 디지털 매체의 정보는 무조건 믿지 말고 출처와 근거를 확인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핵심 암기, 현대시에서는 화자, 상황, 정서, 태도, 고전시가에서는 초장, 중장, 족장, 대표적 유격은 사음보, 현대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갈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점은 나와 내 이야기는 1인칭 주인공, 나와 다른 인물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밖에서 행동을 관찰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 속마음까지 알면 전지적 작가 시점. 고전소설의 특징은 서납이 대립되면 건선징악, 초현실적 사건과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이 나온다는 것.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 전달, 주장문은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짐. 비교의 형식은 공통점이 특징, 대조의 설명 방법은 차이점, 분류란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통한 설명 방법, 추론은 본문에 있는 근거를 통해 판단할 것, 문맥은 앞뒤 내용을 보고 의미를 판단하는 것, 접속어의 의미, 그러나는 대조, 따라서는 결과와 결론, 왜냐하면은 이유 제시, 예를 들어서는 예시, 매체는 출처, 근거, 목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전체 핵심은 문제를 읽고 근거를 찾고 개념을 적용하고 가장 정확한 답을 고른다.